자, 토양이 뭐야? 땅. 그치? 그 중에서도 뭐라 그래? 우리가 자갈밭을 토양이라 그래? 아니면 조금 흙이 만들 토양이라 그래? 그치, 흙이 만들 토양이라 그러지. 그럼 흙은 뭘까? 흙은 원래부터 흙이었을까? 그치, 돌이 잘게 부서져서 만들어진 게 흙이잖아. 토양에서는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게 풍화. 자, 쌤이 방금 말했지. 토양은 원래부터 흙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돌로부터 시작됐다고. 근데 돌이 오랜 시간 동안 바람이나 물에 의해서 침식작용을 받으면서 조금씩 깎여 내려가서 되게 작은 입자들로 변한 게 풍화잖아. 그렇지? 그래서 풍화는 뭘 말하냐면 암석이 잘게 부서지는 걸 말해. 뭐에 의해서? 뭐 바람도 있을 거고, 그치, 비 있을 거고, 바람, 뭐 생물의 작용, 뭐 다른 돌과의 충돌 이런 것도 많이 있겠지. 물이나 공기, 생물 등의 작용으로 부서지거나 또 뭐 있어? 분해되는 거. 부서지는 거 플러스 분해까지 합시다. 분해되어서 작은 입자들로, 돌이면은 자갈로, 자갈이면은 더 고운 거 뭐 있을까? 흙으로, 흙이면은 뭐 모래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를 풍화라고 하죠. 자, 잘게 부수는 거. 그러면 우리가 풍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 잘게 부서짐. 두 개 있네요. 잘게 부서지는 거나 이제 에어컨 튼 거지? 생물의 작용이 있는데 성분의 변화라고 보시죠. 자, 너희들 생각했을 때 잘게 부서지는 거는 물리적 변화인 것 같아? 화학적 변화인 것 같아? 물리적. 물리적? 그럼 성분의 변화인 거는? 아하. 화학적. 그래서 이거는 너희들이 이제 더 지금 이게 중2지? 중3? 고에 가면은 조금 더 다른 언어로 배울 거야. 그때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 물리적 풍화라고 그래. 지금부터 알아두면 좋으니까 설명해 줄게요. 얘는 화학적 풍화라고 그래. 얘네들은 물리적 풍화랑 화학적 풍화는 우리가 구분하고 있지만은 항상 같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돼. 같이 일어나요. 물리적 풍화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화학적 풍화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야. 얘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같이 일어나. 자, 잘게 부수는 작용은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한 세 가지가 있는데, 물이 어는 것, 두 번째가 식물 뿌리의 작용, 하나가 압력이 나오는구나. 압력 변화. 자, 하나하나 설명해 줄게. 원래 우리가 돌이 있었어. 근데 돌에 틈이 살짝 있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었어. 여기 물이 찼어. 겨울이 됐어. 이 물이 어떻게 돼? 얼겠지. 근데 물은 얼면 부피가 어떻게 돼? 그래. 그치, 물 팽창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있을까? 콜라 같은 거 어디지?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다음날 터지잖아. 왜? 콜라도 물로 많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얘네가 팽창하면서 그 페트병을 찢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얘도 이 틈을 찢어. 어떻게? 틈이 갈라져. 근데 한 번에 이만한 물 들어갔다고 요만한 돌이 쩍 하고 잘 갈라지지 않겠지. 대신 틈이 더 생겨. 그리고 다시 여름에 얘가 물이 다 녹아. 물이 녹고 다시 한번 여름을 거쳐. 비가 또 내리겠지. 비가 또 틈 안에 들어가겠지. 그러면은 조금 더 벌어진 틈 사이에 물이 좀 더 많이 들어가겠네. 그리고 다시 얼어. 얼면 어떻게 돼? 다시 틈이 더 벌어지겠지. 부피가 커지니까. 자, 그럼 틈이 다시 더 커져. 그리고 물이 또 녹아. 다시 비가 와. 여기에 물이 또 차.
물이 또 차. 근데 물이 또 찼는데 겨울이 되니까 얘가 더 커져.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나중에 이 가운데가 짜자적 갈라진다. 이거 이해됐어? 어떻게 갈라지는 건지? 얘가 물이 얼 때 부피가 커지는 걸 이용해가지고 돌이 점점 이 틈이 커져가지고 갈라지는 것. 그게 물이 어는 걸로 인한 잘게 부서진 작용이야. 이거 어떻게 하는지 이해됐지? 이해 안 된 사람 없지? 이렇게 해서 물이 얼면서 부술 수도 있고 아니면 식물 뿌리로 부술 수도 있어. 어떻게 부수냐면 비슷해. 아까처럼 작은 틈이 있는 이런 식으로 작은 틈이 있는 바위가 있어. 여기에 씨가 하나 이렇게 딱 생성됐단 말이야. 생성한다. 바람에 흙 불러서 이렇게 왔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뭘 내려? 뿌리를 내리겠지 얘가. 뿌리를 내리는데 돌을 뚫고 돌 틈, 제일 연약한 부분을 뚫고 뿌리를 내려. 근데 뿌리도 어떻게 해? 나중에 크면 클수록 부피가 증가하잖아. 그러니까 그 틈을 벌리려고 하겠지. 그치? 그러면은 이 뿌리를 따라서 뭐가 생겨? 틈이 더 강하게 생기다가 나중에 한계까지 오면은 금이 짜자작 갈라져가지고 부서지겠지. 이런 식으로 식물 뿌리 때문에도 부서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압력 변화. 압력 변화는 앞에 두 개랑 살짝 다른데 얘네는 뭐 때문이었냐면 물과 식물 뿌리의 부피 증가 때문에 생겼었잖아. 얘네 둘은 조금 성질이 비슷해. 얘는 외부의 부피 증가, 외부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외부 요인 하나는 물이었고 하나는 식물 뿌리였지. 얘네 부피 증가로 인해서 돌이 깨졌었어. 그치? 압력 변화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식은 암석을 뭐라 그랬어? 말고 그거는 이제 성분이 변한 거고 화성암 중에서 지하 깊은 곳에서 식은 된 거. 화산암이랑 반대 하나 있었지. 심지어 땡. 신선암. 신선암. 주로 신선암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신선암은 위에 누굴 받치고 있어 지금? 이만한 산을 받치고 있지. 그치? 그러면 뭐가 있는 거냐면 신선암을 상대로 압력이 작용하고 있는 거야. 무게가 꾹 누르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신선암을 꾹 하고 누르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신선암도 이거에 대항하는 힘이 있겠지. 만약에 이렇게 대항하는 힘이 없으면 신선암은 쪼그라들 거 아니야. 근데 신선암이 크게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이 압력에 대해서 밀어내는 힘이 있다는 거겠지.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근데 이 신선암이 나중에 지표면에 어떤 작용에 의해서 융기하게 돼. 지표면으로 올라오게 돼. 이런 식으로 신선암이 이렇게 위로 올라왔어. 그러면은 위에서 누르는 압력이 있어 없어 이제? 없어. 산이 신선암을 누르는 압력이 이제 없어졌어. 근데 반대로 신선암이 그 산에 대해서 대항하는 압력은 아직 남아있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맨 바깥쪽부터 그 압력을 못 이기고 깨져. 이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깨져. 압력 변화. 이게 압력 변화야. 이거 사이클 이해한 사람? 이게 밖으로 나와서 압력이 더 있는 걸 버티다가 겉에서 깨진다. 아니지. 자, 다시. 원래 여기서는 산이 주는 무게가 있었어 없었어? 그치. 얘는 이때는 산이 주는 무게가 있었어. 근데 이때는 이제 산이 주는 무게가 있어 없어? 지금은? 지표면이니까 이제 없어. 그러면은 내부에서 대항하는 압력만 있잖아. 내부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려는 압력만 있어. 그래서 내부에서 바깥쪽으로 계속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제일 겉에 있는 애부터 깨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이해됐니? 이거 아직 이해 안 되겠다. 돼요. 됐어? 압력 변화는 이런 식으로 자극에 부서지는 걸 의미하고 성분의 변화로 갑시다. 용을 여긴 두 가지만 하면 되겠다. 하나는 지하수의 용해 작용. 공기의 성분 변화, 화학 작용.
지하수의 용해작용이 뭐냐면 용해작용이 이거 뭐야? 지하수는 다 아니까 용해작용이 뭐야? 녹이는 걸 말하지. 용해가 녹이는 거잖아. 뭐 녹이는 거든 녹는 거든. 지하수에 뭐가 많이 있는 게 있냐면 CO2라는 애가 많이 있는 지하수가 있어. CO2가 이산화탄소거든.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있는 지하수가 있어. 이런 지하수가 석회암 동물을 만나. 석회암 지대를 만나. 지금 여기가 석회암이야. 이 지하수가 CO2가 많이 녹아있는 지하수가 석회암을 만나면 석회암을 녹이거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천천히 녹기 시작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지하수가 쫙 빠지고 나서 보면은 이만큼 애가 뭐가 생겼어? 구멍이 생겼어. 그 구멍이 어느 일정 수준 이상으로 크면 우리는 그걸 동굴이라고 하잖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가 석회암이 싹 녹아가지고 사라져있고 여기에 지금 공간만 남아있지. 이 동굴만 남아있지. 이걸 석회 동굴이라고 해. 우리나라에도 있어. 강원도 쪽에. 석회 동굴. 이거는 뭐 아까처럼 부피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강제로 부순 거야 아니면 지하수가 녹인 거야? 녹인 거지. 녹인 거니까 성분의 변화, 화학적 풍화에 해당이 되겠지. 지하수의 용해 작용. 어딜 주로 녹인다? 석회암을 녹인다. 석회 동굴. 다음 공기의 화학 작용. 너희 혹시 녹슨 거 본 적 있니? 네. 녹슨면 어떻게 변해? 색깔이? 갈색이요. 갈색? 갈색 전에 초록색. 초록색? 초록색도 되고. 원래 철이 조금 광택이 나는 은색에 가까웠다가 어떤 색으로 변해? 갈색 되기 전에. 빨간색으로 혹시 변하는 거 봤어? 완전 색빨간색 말고 살짝 주황색? 많이 봤지? 막 되게 오래된 차나 되게 오래된 배 이런 거에 보이잖아. 걔가 왜 생겼냐면 원래 철은 Fe라고 쓰는데 얘는 광택을 띄어요. 광택을 띄고 은백색을 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누가 결합하면은 산소가 결합하면은 Fe2O3 또는 Fe2O2 이런 그치 산화철이 돼. 이런 애들 산화철이거든. 이런 산화철은 어떤 색깔 띠냐면 붉으스름한 색. 이 확실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다라고 알아두면 돼. 붉으스름한 색이 돼. 자, 근데 이 철이 왜 이렇게 변하냐면은 철이 상온에 노출되면은 공기에 노출되면은 누가 만나 작용하냐면 산소가 만나 작용을 해. 산소가 만나. 그러니까 철 성분이 많은 돌이나 철 성분이 많은 흙이 있는데 거기에 지속적으로 공기가 기입되면은 이 돌 안에 있었던 철이 산화철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색깔이 원래 살짝 은백색을 띠거나 거의 무색에 가까웠는데 붉은스름한 색으로 바뀌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사막에 보면은 사막에서 이제 막 돌이 이런 식으로 깎인 거 볼 수 있을 거야. 혹시 이런 그림 본 적 있니? 저기. 그러면 이런 그림 아니더라도 저기 오른쪽에 보면은 지금 저기 돌 색깔이 어때? 93쪽 바로 위에 있는 93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림 한번 봐볼래? 어때? 색깔이? 주황색. 그치, 주황색을 띠고 있지. 얘네가 철 성분이 많은 돌이었는데 거기에 지속적으로 바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누구랑 결합해? 그치, 거기 있는 산소와 결합해서 철 성분이 붉은스름한 산화철로 변하면서 붉은스름하게 변한 거야. 이게 공기에 의한 화학작용. 이건 성분의 변화가 맞지. 왜? 철이 산화철이 됐잖아. 성분의 변화가 맞지?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는 뭐가 있을까? 뭐라고 쓰면 될까? 산화철. 이라고 쓰면 되겠지. 여기까지 해서 질문, 풍화에 대해서 질문 없어? 넘어간다. 그러면은 이번엔 그걸 봅시다. 풍화가 잘 일어나는 조건을 봅시다.
큰 덩어리일 때 잘 될까 아니면 작은 덩어리로 분리돼 있을 때 잘 될까? 근데 뭘 것 같아? 이거는 틀려도 돼. 그냥 하기 전에 질문하는 거야. 뭘 것 같아? 우리는 그래서 계산해 볼 거야. 자, 풍화는 겉표면에서 일어나 아니면 속에서 일어나? 그치, 겉에서 일어나지. 왜냐면은 돌이 이렇게 있는데 돌 가운데서 풍화가 시작되진 않을 거 아니야. 아까도 뭐 있었어? 물이 얼고 부서진 것도 표면에서 물이 고였다가 얼었다가 하는 거였지. 식물 뿌리도 표면을 타고 들어가잖아. 또 뭐 있어? 공기에 의한 화학작용. 돌 내부에 공기가 들어갈 수 있어? 아니요. 못 들어가지. 돌 바깥에만 공기가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일단은 표면에서만 일어난다고 치자. 정육면체를 그릴 거야. 여기까지 하자. 길이는 전부 2cm. 자, 그리고 정육면체 하나 더 그려. 이건 작은 거. 이번엔 전부 1cm. 자, 얘가 몇 개 있는 거야? 3개요. 3개? 응? 아니 4개요 4개. 4개? 아 8개요 8개. 8개지. 네. 8개지. 자, 지금 부피는 똑같지. 이거 하나랑 이거 8개랑 부피는 똑같지. 그럼 이제 표면적을 계산해 볼까? 얘는 요만한 2 곱하기 2 즉 정사각형이 몇 개 있는 거야 얘는? 표면적 따졌을 때. 그렇지. 정육면체니까 면이 6개. 1 곱하기 6개 있겠지. 얘는? 8개. 그치. 1 곱하기 1이 6개 있겠지. 네. 1 곱하기 1 면이 6개 있는데 1이고 이게 6개 있는데 그러한 큐브가 몇 개 있는 거야? 6개. 몇 개? 1 곱하기 그치 1 곱하기 1 큐브 면으로 이루어진 정육면체가 8개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다 곱하기 8을 해줘야겠네. 그래야 표면적이 나오겠지? 자, 여기까지서 계산 이해 안 된다. 있어? 아니요. 이해돼? 계산? 네. 됐지? 자, 그럼 2 곱하기 2는 얼마야? 4요. 4. 4, 6에? 24요. 오케이, 여기 표면적은 24제곱미터네. 제곱센티미터네, 맞지? 네. 얘는? 48. 그렇지. 48제곱센티미터네. 자, 어디가 더 커? 그 옆에 거요. 얘도 옆에 보고 얘도 옆에. 왼쪽이요. 왼쪽도 커? 네. 오른쪽. 그렇지. 48제곱센티미터가 더 크지? 네. 그렇지. 48제곱센티가 더 크다는 거는 덩어리 큰 거 하나랑 덩어리 작은 거 8개로 불리는 것 중에 뭐가 더 크다는 말이야, 표면적이? 그렇지. 근데 우리가 풍화는 표면적이 넓을수록 잘 된다 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얘가 더 잘 돼? 얘가 더 잘 돼? 그렇지. 얘가 풍화가 더 잘 되겠네. 표면적이 작을수록 풍화가 더 잘 된다, 잘 안 된다? 잘 돼. 잘 된다.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 할까? 표면적?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방금 계산했던 것처럼 표면적이 커지면은 암석이 부서지면 부서질수록 표면적이 커지잖아. 그러면 표면적이 부서진다 해서 더 빠르게 풍화가 진행되겠지. 표면적이 클수록 풍화 속도가 빠르다. 그렇죠? 잘. 석회 안에 묽은 연산을 떨어뜨리면 거품이 발생하는 녹인데 그래서 지하수와 같이 이산화탄소가 녹은 물은 오랜 시간에 걸쳐 석탄 석회암을 녹인다. 뭐 이산화탄소 녹은 물? 이산화탄소 녹은 물은 석회암을 녹인다.
자,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아까 물에 의한 물리적 풍화를 봤을 때 물이 얼고 녹는 걸 반복하면서 암석이 부서진다 했었어. 그치? 또 뭐 있었냐면 식물 뿌리가 점점 자라면서 부피가 커지니까 그거 가지고도 돌을 부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 그치? 그러면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지. 물이 어는 것 그리고 식물 뿌리로 인해서 부서지는 것. 자, 이거 두 개를 봤을 때 물이 어는 거는 고위도에서 잘 일어날까 저위도에서 잘 일어날까? 물이 어는 거면은 영하로 떨어져야겠지. 고위도, 추운 지방에서 잘 일어나겠지. 근데 또 얼고 녹고를 반복해야 되잖아. 그럼 완전 북극 이런 데는 완전 북극이나 완전 남극은 이제 1년 내내 영하인 경우가 있잖아. 그럼 그런 데서는 잘 돼? 안 돼? 안 되겠지. 적당히 얼고 적당히 녹아야 되니까 적당한 고위도가 좋겠지. 그리고 식물 뿌리의 생장. 자, 식물 뿌리의 생장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식물 뿌리가 커가는 걸 의미하거든. 근데 식물이 잘 자라려면 어느 기후여야 돼? 그렇지, 온난해야 되고. 일단 첫 번째로 온난해야 되고 또 적절하게 기후가 좀 좋아요. 그치, 온난하고 적절한 기후가 좋다는 말이 식물한테 물을 잘 주면은 잘 자라겠지. 뭐 핸드폰 볼 거 있어 지금? 네? 아예 누구한테 먼저 하세요. 지금 보는 시간 아니잖아. 비도 많이 와야겠지? 그러니까 강수가 많아야겠죠? 온도도 따뜻하고 강수도 많아야겠지. 이 정도. 자, 그러면 온난하고 강수가 많은 지가 어디야? 열대지방, 온대지방, 한대지방, 안대지방. 예. 이거 안 배웠어? 아니 알긴 한데 너무 빨라가지고 못 아, 들었어요. 열대지방, 온대지방, 한대지방, 한대지방, 툰드라지방. 어느 쪽? 온대나 열대에서 많이 일어나겠지. 열대지방에서 많이 일어나고요. 자, 이거는 물이 얼어야 되니까 완전 고위도보다 살짝 고산지방이 좋아요. 왜냐면 고산지방은 아침에 해가 뜨면은 온도가 영상으로 변했다가 다시 저녁에 영하로 떨어지니까 고산지방이 좋습니다. 됐죠? 풍화 잘 일어나는 조건까지 우리는 다 봤어. 여기서 이해 안 되는 거 없나요? 네. 질문 없으면 넘어갑니다. 자, 그럼 풍화가 잘 일어나는 조건 이후에 드디어 이제 토양이 어떻게 만들어지나 보자. 자, 그래서 토양은 뭐냐면 지표에 노출된 암석이 지속적으로 풍화 작용을 받아서 잘게 부서져서 흙이 된 걸 토양이라고 하잖아. 토양의 성질은 암석의 종류나 기후 조건, 식물 분포 등에 따라 달라진대요. 토양의 성질 이렇게 해놓고 토양의 성질 이렇게 해놓고 세 가지를 얘기했네. 뭐뭐가 얘기했냐면 암석의 종류, 기후 조건, 암석 종류, 기후의 조건, 식물의 종류, 분포에 따라서 전부 달라진대요. 그렇겠지. 원래 있었던 암석이 어떤 암석이냐에 따라서 얘가 부서졌을 때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흙이냐 잘 자랄 수 없는 흙이냐가 결정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간단하게 뭐 생각하면 되냐면 바닷가 해수욕장에 모래사장 있잖아. 모래사장에 식물 심으면 잘 자라, 잘 못 자라? 잘 못 자라겠지. 그리고 산에 옆에 토양들 되게 고르게 잘 있는데 거기에 나무 모장 심으면 잘 자라, 잘 못 자라? 잘 자라요. 잘 자라겠지. 무슨 차이야? 암석이 어떤 종류를 가지고 있는지, 그때 거기에 기후는 어떤지, 비가 너무 많이 오진 않는지, 비가 아니면 아예 안 오진 않는지. 식물 분포, 주변에 있는 식물이 또 만약에 산이 엄청 빽빽한데 우리가 나무를 심는 거랑 적당히 토양 괜찮은데 햇빛 잘 들어오는 데 심었어. 뭐가 더 잘 자랄 것 같아? 그치, 햇빛 잘 드는데. 왜냐면 식물은 광합성을 해서 커야 되잖아. 근데 너무 옆에 큰 나무들이 많아. 그럼 거기서 새로운 나무가 자라기 힘들겠지. 그렇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토양의 성질을 구분할 수 있고요.
토양의 생성 과정을 봅시다. 자, 원래 이만한 돌이 있었어. 이게 싹 다 돌이었어. 근데 이제 뭐가 일어나냐면 얘가 슬슬 풍화가 일어나기 시작해. 어디부터? 윗면부터 풍화가 일어나기 시작해. 윗면부터 맞네요. 풍화가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여기가 점점 깎입니다. 이렇게 좀 분리가 돼. 1단이나 3단으로 분리가 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는 토양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 원래는 전부 암석이었어, 맞지? 전부 암석이었어. 2층 자체가 통째로 암석이었어. 근데 어떻게 됐냐면 위에가 풍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위에는 풍화가 일어나는 층이 돼. 여기는 이제 흙이 돼. 흙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는 아직 단단한 암석이야. 여기는 단단한 암석이야. 그리고 이제 빗물 이런 게 침투하기 시작하면서 여기는 흙이랑 암석이 섞인 층이 돼. 위에는 흙인데 아래는 암석이야. 흙 더하기 암석. 여기까지 하면 이해됐니? 여기 위치는 흙이고 여기 중간에 흙 더하기 암석, 여기 안에는 완전 암석. 됐지? 그리고 더 가면 갈수록 여기는 완전 아래가 암석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위에가 흙이고 아래가 암석인 층이 되고 여기가 뭐가 생기냐면 새로운 층이 생겨. 이걸 뭐라 그러더라? 물에 녹은 물질, 진흙. 진흙층. 여기는 생물 활동이 활발한 층. 자, 순서를 알려줄게. 암석이 맨 처음에 있었지. 그리고 맨 처음에 위에가 깎이기 시작해. 그리고 깎여가지고 되게 작은 입자들로 변해잖아. 그 작은 입자들이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해. 그러면 여기가 흙이랑 암석이 같이 있는 층이 되겠지. 맨 위에는 흙이 되겠지. 그리고 그 다음에 얘네는 생성 순서가 되게 중요한데 그 다음에 비가 내려. 자, 비는 진흙 같은 거를 실어가지고 아래로 가잖아? 그치? 아래로 가면서 흙이랑 암석 층에 막혀가지고 여기서 멈춰. 그래서 보통 여기서 지하수가 생기거든? 여기서 멈춰. 여기서 멈춰가지고 여기가 새로운 층을 만들어. 그러니까 생성 순서가 뭐가 되냐면 원래 암석이 있었지. 본래에 암석이 있었잖아, 처음에. 암석층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생겼어? 흙이랑 암석관이 생겼지. 그리고 그 위에 생물 활동이 활발한 예측이 생겼지. 그리고 그 다음에 비가 내려가지고 진흙층이 그 다음에 새로 생긴 거야. 이거 중요해. 왜냐면은 우리가 봤을 때 맨 아래에 있는 애가 제일 오래된 애라고 생각해서 순서를 1, 2, 3, 4 순서로 갈 수가 있거든? 생각할 때. 근데 문제 풀 때는 얘가 4번인 거를 유의를 해줘야 돼. 중요해. 왜냐면은 이런 데서 페이크를 잘 쳐. 오케이? 이해됐나요? 그래서 자원으로서의 토양을 보면은 토양은 뭐 다양한 생물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 식물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또 물을 저장하고 오염물질을 걸러내고 이런 좋은 점이 있죠. 자, 토양 여기까지 해서 질문. 질문 있나요? 없어? 없으면 넘어간다.